자, 우리가 달려야 할 챕터는 챕터 5. 2개 남았네요. 2학기도 2개 남았고요. 2개만 조지면 중딩나라로 떠날 수 있게 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뭐 대박까지는 아니고요. 자, 뭐가 됐건 출발하도록 합니다. 원의 둘레와 넓이. 자, 원. 자, 우리는 이렇게 네모 이런 자식들 아니면 세모 이런 자식들 둘레 길이 결정하고 넓이 결정하고 이런 거 했었어요. 그죠? 그 대상이 뭐로 바뀝니까? 원으로 바뀝니다. 와, 이씨, 이 동글동글한 이런 새끼를 어떻게 둘레를 어떻게 구해, 이씨. 넓이는 어떻게 해? 길이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곱하지 못하고 바닥길이 높이도 못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의 접근을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 구조와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원주. 주자가 어디에 써요? 주인할 때 주자인가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아, 이름을 좀 그냥 원 둘레 이러면 될 텐데 뭐시 새로운 이름을 붙여요. 원주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죠? 네. 원주가 무슨 뜻이냐면요. 요거 둘레, 요 길이를 원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으니까 뭐 그렇게 불러줘야지 뭐 어떡해요. 자,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이름 붙일 거래요. 자, 이건 지름. 제일 긴 변. 자, 이게 길어요? 이게 길어요? 1번이 길어요? 2번이 길어요? 2번이요. 이제 제일 긴 위치. 그죠? 끝에서 끝. 딱 반으로 접었을 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죠? 네. 나올 수 있는 길이 중에 제일 긴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의 지름. 당연히 말하면 원의 중심에서 어떻게 양 사이드로 라인을 그어버렸을 때. 그죠? 원의 중심은 뭐예요? 원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 원은 뭐야? 뭐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어요? 자, 원은 뭐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어떻게 해요? 여기 3바퀴 이렇게 돌면 자, 이렇게 돌아요. 좀 세게 맞았어요. 좀 세게 맞았어요. 그죠? 네. 자, 원은 어떻게 정의돼요? 정확하게? 어떤 한 고정된 점이 있고요. 그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싹 다 모은 거를 원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거리가 같은 점들을 싹 다 모은 거. 자, 그래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싹 다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가 같은 점들을 싹 다 모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좀 찌그러졌지만 마음의 눈이 찌그러진 거예요. 정확하게 원입니다. 자, 거리가 같은 점들을 싹 다 모은 걸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원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어떻게 가운데 이 점을 뭐라고 부르고 원의 중심. 그럼 이건 뭐야? 반토막이죠? 네. 지름의 반토막.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이고요? 반지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그죠? 네. 자, 일단 대충 이름은 붙였어요. 상황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이름은 대충 붙였어요. 그죠? 네. 자, 이름을 붙였으면은 원주하고 지름의 관계. 요거 뭐 어떻게 자른 것 같아요? 정육각형, 정삼각형 한, 둘, 셋, 넷, 다 6장 붙였어요. 그죠? 그러면 이 오곡 둘레의 길이보다 실제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더 길겠죠. 그죠? 네. 그죠? 더 길 거고요. 그러면 요건 몇 배 나와요? 요거 하나 반지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지름에 6배. 그죠? 그러면 지름의 3배네요. 그죠? 네. 반지름의 6배, 지름의 3배. 요걸 반지름 정삼각형이니까 요 둘레의 길이는 원의 지름의 3배. 그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요 길이보다 더 길죠, 밖에. 그러니까 당연히 원의 지름의 3배 한 거보다는, 원의 지름의 3배 한 거보다는 실제 원둘레는 더 클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밖에다 한번 그려보자. 밖에다 그리면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죠? 반지름 2개, 반지름 2개. 그죠? 네. 반지름 2개, 지름 1개, 지름 2개, 지름 3개, 지름 4개. 그럼 지름 4개보다는 더 작아요. 그죠? 네. 요 길이는 요 길이보다 작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원의 둘레의 길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보다는 사실 크고요. 지름의 3배보다는 길고요. 지름의 4배보다는 더 짧겠네. 그죠? 네. 그러면 3점 몇 배 정도 되겠네. 쉽게 얘기해서. 그죠? 네. 지름에다가 3점 몇몇 배 정도 곱하면 3에서 4 사이 값이니까 3배에서 4배 사이의 값이니까. 그죠? 지름에다 3점 몇몇 곱하면은 원의 둘레 나오겠네. 그죠? 네. 당연히 지름이 커지면 당연히 원의 둘레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잔만한 작은 원, 이 큰 원, 당연히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다가 이렇게 육각형 그려서 판단해 보니까 비율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비율은 3배에서 4배 사이, 작은 원이나 큰 원이나 지름하고 원둘레의 비율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일정하겠네. 그죠?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둘레 길이가 뭐 커질 수는 있겠지만 비율은 똑같을 수밖에 없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모든 원은 다 닮았거든요. 똑같이 생겼거든요. 크기만 달라질 뿐이. 그러니까 비율만 달라질 거고 실제 몇 배? 그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어떻게 그림 보고 알맞은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주는 당연히 길어지고요.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정육각형의 둘레는 얼마가 되고요? 1cm짜리 6개니까 6cm. 원의 지름
지름의 몇 배? 3배. 그죠? 정사각형 둘레는 얼마가 되고요? 여기 2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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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이 되고요. 4배고요. 그럼 3배보다는 길고 4배보다는 짧겠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당연합니까? 네, 당연합니다. 자, 모든 거 다 당연해야 돼요. 원주가 뭐라 그랬죠? 우리 방금 전에? 원주가 원의 둘레. 그죠? 원 둘레. 그죠? 율은 뭐 할 때 쓰는 율자예요? 확률할 때 쓰기도 하지만 우리 비율할 때 써요. 비율. 그죠? 상대적으로 크기가 얼마나 얇다. 비율할 때 그 율자예요. 그죠? 그래서 원주율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의 지름하고 원의 둘레 사이, 원의 지름하고 원의 둘레 사이에는 일정 비율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죠? 그래서 원의 지름하고 둘레 사이의 비율. 그거 대충 얼마 정도? 3점 얼마 될 거란 얘기고요. 3배보다는 크고 4배보다는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원의 지름하고 둘레의 그 비율, 일정하게 나타나게 될 그 비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주율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재요. 그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거나 크거나 원의 지름 요거를 만약에 대문자 R이라고 합시다. 그죠? R에다가 어떤 특정 값 곱하면 둘레에 나오고 R에다가 어떤 특정 값 곱하면 R'이라고 합시다. 또 다른 거니까 이거 지름이 R'. 똑같은 값 비율 곱하면 나와요. 그죠? 그 값이 겁나 그지 같은 값이 나와요.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3.14, 1592, 6535, 897321 뒤로도 계속 반복돼요. 딱 떨어지는 값이 안 나와요. 무한히 연속되는 무한소수라는 표현을 나중에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한히 반복되는 어떤 반복은 없어요. 무한히 계속되는 어떤 값. 딱 떨어지는 값이 안 나와요. 그죠? 3분의 1도 딱 떨어지는 거 안 나오잖아. 0.333 계속 가잖아요. 그죠? 네. 그죠? 똑같이 얘도 어떻게 원의 지름하고 둘레 사이의 비율, 그걸 원주율이라고 이름 붙이게 되는데 그 비율은 계산하면은 얘한테서도 이런 값이 나오고 큰 원에서도 똑같은 비율값 이런 값이 나온대요. 그죠? 네. 근데 실제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계산을 하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뒤에 너무 작은 값들은 떼서 버려버리고요. 여기까지만 보통 써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떻게 그냥 원주율을 3.1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계산을 간단하게 만들고 싶으면 원주율을 3으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양심 터진 자식들은 그냥 3.14로 계산하세요. 그 뒤에 3.141까지는 양심이 없으면 안 나와요. 양심이 아무리 없어도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3.14까지 이거 무슨 의미라고요? 원의 지름하고 둘레의 비율. 지름에다 3.14 배하면 둘레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지름에 3.14 배하면 둘레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네. 자, 원주 나누기 지름 이거 계산하면 당연히 얼마 나오고요? 3.14 나와요. 전부 다 3.14 나올 거예요. 양심 터지지 않았어요. 그죠? 네. 원의 지름이 길어질 때 원주하고 지름을 나누는 값. 이게 원주율이죠? 그건 일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원주 이거예요. 지름 이거예요. 원주율 계산하라는 얘기고 실제로. 그죠? 이것도 뭐 양심 터지지 않았으면 3.14 나오겠죠. 그죠? 그걸 앉아서 계산하고 있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원주와 지름 구하기. 지름 3cm인 원의 원주를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아까 뭐 얘기했잖아. 원주율은 무슨 의미라고요? 지름의 몇 배니 둘레가. 그죠? 그럼 당연히 지름에다 3.14 곱하면 원의 둘레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이번엔 뭐 거꾸로 원의 둘레가 6.28일 때 지름 구하세요. 그럼 이걸 뭐야? 3.14 여기에다가 3.14배 곱한 게 이거니까 이 자식을 3.14로 나누면 지름이 나오겠네. 그죠? 3.14로 나눠서 지름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특이사항 별로 없고요. 한 번 더 확인까지 싸그리다 문제 풀고요. 어머, 이씨, 스텝 1이 있네요, 벌써. 스텝 1까지 빠르게 정리한 후에 다시 뒤에 파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딱후딱 정리하고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나오시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막 떠들다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 풀고 스탑하고 홀드하고 문제 풀고 다음에 떠들기 시작한 거 다시 이론 정리하시고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식으로 한 페이지 문제 풀고 채점, 한 페이지 문제 풀고 채점. 뒤에 이어지는 한 걸음 더 하고 스텝 1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확인도 가능한 한 채점은 잘게 쪼개세요. 이렇게 쪼개서 문제 풀고 채점, 틀린 거 질문, 문제 풀고 채점, 틀린 거 질문. 스텝 1도 마찬가지로 한 페이지 단위 넘어가지 말고 채점하고 바로 질문 나오셔야 합니다. 바로 질문 나오시고 93페이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홀드합니다. 홀드.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둘레 길이 결정했잖아요. 방금 전까지. 그죠? 네. 지금부터는 뭐 하게 됩니까? 작업을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구조 볼게요. 자, 폐기 처분 될 거야.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챕터 4에서 얘기하는 거는 폐기 처분돼요. 네. 자, 구조 봅니다. 원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반지름이 얼마짜리? 4짜리 반지름. 너 뭐 하냐 근데? 자, 원의 넓이
반지름이 얼마짜리라고요? 4cm. 그래서 여기 지름은 8cm. 그죠? 네. 요거 8cm짜리 정사각형인데 이거 마름모라고 보고 구하면 되겠죠. 대각선 할 때는. 그죠? 네. 그럼 이렇게 구해가지고 88에 64의 절반이니까 32가 될 거예요. 그죠? 네. 그죠? 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아까하고 비슷한 짓 하네. 그죠? 둘레 길이 구할 때도 밖에 거 재고 안에 거 해가지고 그 사이에 뭐겠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밖에다 사각형. 그럼 여기 88에 64. 그죠? 그죠? 네. 오씨, 이번에는 오차가 너무 크잖아. 따블이나 나. 그죠? 그러네요. 좀 양심 터졌네. 그래도 일단은 봅시다. 32보다는 더 넓은 면적, 64보다는 더 좁아질 거예요. 실제 원의 면적은. 그죠? 네. 요거보다는 크고, 요 사각형 밖에 그린 거보다는 작을 테니까.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안에다가 뭐 1cm짜리 모는 종이를 셀 거래요. 그죠? 그래서 안에서 센 값은 32칸 나오고요. 밖에서 센 칸은 60칸 나오는데, 아이씨, 거기서 거기네. 그죠? 너무 오차가 커요. 그죠? 네. 안에다가 그려서 아니면 바깥에다 그려서. 그죠? 네. 자, 어찌됐거나 요거하고 요거 사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원안의 마름모 넓이는 5, 25 아니네. 10 곱하기 10의 100의 절반이니까 50 나올 거고요. 그죠? 네. 원 밖에는 10, 10이니까 100 나올 거고요. 그래서 5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쓸모없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모눈 세는 건 안 할래요. 귀찮아요. 왜요? 이거는 버려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 길이 원주 판단할 때처럼 어떤 거하고 어떤 거 사이에 있겠네. 이 정도 의미의 얘기고요. 구체적으로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원의 넓이를 구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실제 방법에 대해서. 네. 자, 이거 무슨 짓 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시커매졌어. 그죠? 우와. 왜 시커매졌을까요? 우와마예요. 겁나 많이 잘랐어요. 여기서 어떻게? 아. 여기서 겁나 많이 자른 거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다 이렇게 하시려고요?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한 바퀴 뺑 돌아서 다 자르고, 그런 거? 한 바퀴 뺑 돌아 잘랐어요. 그죠? 자른 다음에 어떻게 이어 붙였어요? 그대로 놓고 뒤집어 놓고, 그대로 놓고 뒤집어 놓고, 그대로 놓고 뒤집어 놓고, 이런 식으로 붙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네. 그러면 요쪽 길이가 요쪽 라인이 요쪽 라인을 차지하는 거야. 그죠? 네. 근데 뒤집어서 한쪽 더 놨어요. 그죠? 네. 그죠?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가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요 실제 원 둘레 길이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죠? 네. 원 둘레 길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여기 삐죽삐죽 포인트들은 길이를 만들지 않아요.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잘라붙이고 잘라붙였어요. 그러면 대충 무슨 모양 생길 거고요? 직사각형 모양 생길 거야. 그죠? 네. 높이는 얼마가 돼요? 높이는? 높이는 높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그죠? 반지름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럼 반지름 길이에다 뭘 곱하면 반지름 곱하기 2하면 지름 곱하기 3.14를 하면 뭐가 나와요? 둘레 길이가 나오죠. 네. 그 둘레의 길이. 근데 그 절반 딱 치면은 여기 이 길이가 뭐란 얘기가 돼버려? 반지름 곱하기 3.14란 얘기가 돼버리겠네. 어. 그죠? 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실제로 직사각형이에요, 이게? 실제로 직사각형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삐꾸나 있어, 실제로는. 그죠? 네. 그죠? 근데 이거를 아주 무지하게 잘게 자른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 실제 높이하고 반지름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지겠지. 네.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요거 전체 둘레의 길이를 절반 쳐가지고 요쪽에 배치, 요쪽에 절반 배치. 그죠? 그럼 네. 여기 길이 더한 게 전체 원둘레. 그죠? 네. 그러면 결국에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을 하면은 결국에 원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최종 정리합시다. 그럼 뭐라고? 반지름 곱하기 3.14를 하면은 넓이가 나오네. 원의 넓이.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뭘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할 거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할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어떻게 했다고요? 겁나 잘게 잘라서 뒤집고 붙여버려요. 그죠? 네.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고 요거 곱하기 요거 길이 곱하기 높이 직사각형 넓이 이용해서 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반반에 3.14. 그죠? 반반 무만이를 하면 돼요. 그죠? 네. 네, 그렇네요. 원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와 같아요. 그죠? 네. 자, 봅시다. 이 길이는 뭐라고요? 잘라가지고 마구마구 붙였어요. 원 전체의 둘레 지름 곱하기 3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에서 지름 곱하기 3.14 하면 원의 전체 둘레. 근데 그걸 절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게 돼요. 그죠? 네. 그럼 2 곱하기 3.14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얼마?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여기는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네. 반지름 높이만큼 생길 테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잠깐만. 2 곱하기 3.14가 아니라 3 곱하기 3.14네요. 그죠?
여기 네. 3 곱하기 3.14가 두 개 있으니까. 그죠? 네. 3 곱하기 3.14 이렇게 될 거고요. 3.14 3 곱하기 3.14 하면은 결국에 넓이가 나오겠네요.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네. 별거 없죠? 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만 얘기하자면 사실은 그래요. 어떤 원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잘라요, 머릿속에서 잘라요, 안 잘라요? 안 잘라요. 그냥 써먹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결론이 나왔어? 반지름 곱하기 3.14 하면 된다고 결론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솔직히 생각 안 하고 써먹을 거야. 근데 누가 이유를 물어. 야씨, 너 원 넓이가 왜 반반이야, 무만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케 돼서 이케 돼서 반반의 무만이다 이 자식아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무만이는 3.14예요. 그죠? 반반의 무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렇게 넘어갑니다. 와, 여러 가지 둘레 여러 가지 하네 참. 아, 진짜. 그죠? 네. 이상하게 생긴 자식들. 그죠? 원의 둘레 넓이 이런 거 구해보죠. 그죠? 그럼 원의 둘레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색칠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색칠한 부분은 어머제길 색칠한 부분은 이렇게 둘레 그리고 이렇게 둘레. 그죠? 네. 그럼 요거 원둘레 구하면 되고 요것도 원둘레 구하면 되겠네. 그죠? 네. 지름이 10cm짜리, 지름이 20cm짜리 원둘레 두 개 구하면 될 거고요. 그죠? 네.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전체 원넓이 구한 다음에 이 코딱지만한 자식을 빼버리면 될 거예요. 그죠? 네. 네. 구조 정리하면 됩니다. 이상 없죠? 네. 자, 하긴 당연히 어떻게 색칠한 부분에 둘레를 구하라 그랬어요. 색칠한 부분 둘레. 그러면 정사각형 둘레에다가 원둘레까지 해야 둘레 나오네. 그죠? 네. 안쪽 둘레도 구해야죠. 그죠? 네. 안쪽 둘레도 무시하지 말고 구해줘야 되고요. 자, 그럼 결국 어떻게 정사각형 둘레 10 곱하기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네. 지름 곱하기 3.14죠? 원둘레는. 그죠? 그럼 지름은 얼마? 10. 10이네요. 그죠? 그럼 10 곱하기 7.14네요. 10 곱하기 이것도 10 곱하기 4 40, 10 곱하기 3.1 31, 3.1 이렇게 하지 말고 4도 10개, 3.14도 10개니까 4도 10개, 3.14도 10개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7.14의 10배. 그죠? 그럼 71.4 바로 계산하기 훨씬 편해요. 그죠? 네. 이 원파트가 계산이 좀 댕댕스럽거든요. 그래서 댕댕이가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산을 좀 차분히 식을 정리해 놓고 아름답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답을 좀 편안하게 찾을 수 있게 돼요. 알겠습니까? 네. 네,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얼마인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전체 원 넓이, 그죠? 네. 전체 원은 6 곱하기 6 곱하기 3.14 그럼 큰 거 나오죠. 반지름 곱하기 반반의 무만이니까, 그죠? 반반의 무만이 큰 거, 그죠? 그 다음에 작은 것도 반반의 무만이. 그러면 이것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3.14가 36개 있다는 얘기고 3.14가 9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그럼 3.14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14가 27개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게임은 끝나요. 이거 3.14 곱하기 36, 3.14 곱하기 33, 3, 3은 9 이거 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3.14 27개만 계산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 계산하고 빼기 해야 되는데 한 번 계산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좀 편해지는 부분이 생겨요. 다시 한번 이해 못하신 분 분명히 있어요. 66에 36 곱하기 3.14 그죠? 그죠? 여기는 빼기 3, 3은 9 곱하기 3.14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3.14가 36개, 3.14가 9개 그죠? 3.14 9개 먹었으니까 3.14가 몇 개 있어요? 27개. 그렇게 계산하면은 계산이 조금 더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오른쪽에 살짝 브리핑을 드리고 갈게요.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자, 간단하게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 문제 구조를 정리하면 굉장히 쉽게 끝나거든요. 자, 이 문제도 브리핑을 한번 드릴게요. 요거 둘레는 요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요쪽 바깥에는 사각형이니까 그냥 사각형 그죠? 근데 요 자식을 붙이면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요거 붙이면 이렇게 요거 붙이면 이렇게 그럼 그냥 원 하나 돼버리지 그죠? 그럼 원둘레 하나 계산하고 사각형 둘레 계산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죠? 네. 이거 일일이 4분의 1 토막 내고 또 곱하기 4하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될 건 없는데 종이 쳐요. 종이 쳐요. 시험 시간 끝나버려요. 알겠습니까? 네. 아니면은 야, 남 다 풀고 3번 검토할 수 있는데 신나게 시간만 쓰겠죠. 그죠? 네. 지금 요 파트가 특징적으로 더 그래요. 전체 구조를 정리하고 식 정리를 해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간단하게 풀지를 고민하면 답을 찾는 데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둘레 색칠한 부분 넓이라 그랬는데 요거 두 개 합치면 그냥 원 하나잖아요. 끝. 그죠? 네. 끝. 그죠? 네. 자, 그럼 여기는 색칠한 부분 넓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큰 원 잡아서 반, 절반. 그죠? 네. 그다음에 작은 원은 요거 두 개니까 작은 원 하나. 그죠? 그럼 큰 원 넓이 하나, 큰 원 넓이 2분의 1이네요. 그죠? 큰 원 넓이 2분의 1, 작은 원 하나.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더하면 끝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문제 구조를 분석하고 가냐
그냥 생짜로 내 머리가 깨지는지 네가 깨지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네 머리가 깨져요. 네. 그러니까 정리해가면서 차분차분히 접근하시면 그럭저럭 풀만하게 바뀔 겁니다. 자, 브리핑 미리 하나 정리할 거 정리해 드릴게요. 중간에 조금 머리 깨져야 될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5번 단막까지 가지면 안 되고요. 100페이지 100페이지 어디 갔냐? 자, 98, 99, 100으로 갑니다. 자, 색칠한 부분에 둘레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편할까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보여요. 그죠? 그럼 요 길이는 전체 원둘레 4분의 1이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있네? 아, 그럼 그냥 이거네, 뭐, 씨. 그죠? 네. 이렇게 구조 파악하고 가면 아름답게 끝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어떻게 하면 편하겠어요? 여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야. 그죠? 네. 그런데 생각을 해봐. 8개인데, 요거, 이렇게 하면은, 요 원에 대해서, 요거 2개, 이렇게 절반 끝나버리죠. 그죠? 그럼 요거 2개, 이렇게 끝나버리죠. 그죠? 네. 그럼 요 원둘레 더블 끝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면 생각보다 겁나 편하게 끝나요. 그죠? 자, 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둘레가 아니라 뭐 구하래요? 어이씨, 넓이 구하래요. 그죠? 넓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이 녀석? 아주 댕댕스럽네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보조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학교 가면은 이 얘기를 이가 갈리게 여러 번 반복하게 될 거거든요. 네. 보조선을 그으면 명확해져요. 자, 이렇게 그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전체 원의 4분의 1이죠. 거기서 요 삼각형을 빼면 되겠죠. 네. 그죠? 4분 원에서 삼각형 하나 빼버리면 뭐가 나와요? 이 자식이 나와요. 그죠? 네. 그거 전체를 더블 치면 끝나겠죠.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네. 네, 뭐 대충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한 정리는 접근은 끝난 것 같고요. 예, 신나게 달립니다. 무작정 달리면 안 돼요. 이 파트의 특징이 생각하고 풀면, 정리하면서 풀면 좀 쉬운데요. 아무 생각 없이 풀면 계산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돼요. 댕댕스럽게 풀지 말고 똘똘하게 풀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 거고요. 질문 나오시고 풀 때마다 이해 안 돼요, 어색해요. 그러면 반드시 묻고 진행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채점은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끝나야 돼요. 100페이지 풀었으면 100페이지 채점하고 틀린 거 질문하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끝납니다. 중간중간 질문 나오시길 빌겠습니다. 원 파트 여기서 종료합니다. 고생하셨어요.